최고위원 후보의 경우에는 친명 5, 친청 셋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경선 기간 최고위원 후보들의 공방도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 일전에 이제 그 예비 컷오프 전에 우리가 뭐 생년월일로 당대표 최고위원 이렇게 이제 뭐 조를 짰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상당한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위력이 조금 발휘된 선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지금 각 후보들이 본인도 이제 친청 후보다 이렇게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자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친청 후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성윤 그다음에 최민희, 한민수 후보의 약간 선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본선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해서 뭐 친명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들끼리 어떠한 뭐 합종 연행 뭐 이런 것이 좀 기추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뭐 이러한 그 뭐 단순하게 선거 공학적인 이런 분류 분석 말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당대표 후보 못지않게 최고위원 후보들의 뭐 정견이나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위원 후보들이 뭐 단순하게 계파 분류 이런 거 말고 다른 선거 전략,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민주당을 조금 발전시킬 수 있겠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와 주장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갑작스러운 신천지 게임 돈으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고요. 또 유시민 작가의 썩은 내 난다는 등의 거친 언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시 안 보겠다는 거 아니냐, 전대 이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당내에서 정청래 전 대표의 입지가 공고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친청 3인방이 모두가 생존을 했고 친명, 강력한 친명 후보라고 일컬어진 분들 중에서 낙선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분도 낙선을 했죠. 그런 것을 보면은 민주당 당원들과 중앙위원들이 전략적인 투표를 했던 면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정청래 전 대표의 입지가 당내에서 생각보다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가 궤도를 저는 좀 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분명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동정론, 역결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맞는 약자의 그 프레임이 씌워졌고 거기와 별개로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가 역할 분담을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거의 뭐 엄청난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를 향해서 민주당원들이 무언가 불쌍하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유가 더 문제라고 봐요. 만약에 김민석 전 총리, 친명계가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 후보 중에 친청계 후보 3명이 모두 살아남는다면 네. 의결권을 가진 사실상의 의결권을 가진 6명의 당 지도부 중에 3명이 친청이 되고 3명이 반청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돼버리면 향후에 민주당의 당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친명 당대표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을 받는 그러한 민주당으로 탈바꿈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 선거보다도 오히려 최고위원 선거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명 후보 2명이 당선되고 친청 후보 3명이 당선된다면 그 김민석 전 총리 혹은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무언가 난관에 봉착할 것이고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이 되고 친청 후보 3명이 당선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속화되겠죠. 그럴 경우에 차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분열, 범여권의 정계 개편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분 모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치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유시민 작가의 눈빛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눈빛이 이상한 사람 둘이 있는데 유시민과 장동혁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발언도 조금 강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유시민 작가의 뭐 대통령 직격, 뭐 썩은 내 그리고 뭐 친명 난동의 뭐 수장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여권 인사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가 했더라도 굉장히 이제 비판받을 일인데 뭐 범여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이제 뭐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저주의 말을 분열의 말을 이렇게 내뱉으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민주당 지지층들은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에 전혀 공감을 하고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뭐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고 생각하는 지점이 결국에는 보안수사권이든 뭐 검찰개혁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당원들한테 표심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약간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컷오프 선거 있잖아요. 뭐 당대표 선거는 다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른바 이제 친청 후보들이 선전을 했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의 저런 발언들이 결국 전대에 영향을 미쳤고 저 발언이 나온 목적도 전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앞으로 지금 우리 신조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뭐 축제의 전당대회, 화합의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전당대회 끝나고도 이게 뭔가 앙금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집권 야당이면 상관없겠지만 뭐 집권 여당일 때에는 국정 운영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전당대회 뭐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좀 통합을 하는 메시지들을 각 후보들이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유시민 작가의 거센 언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텐데 전당대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